소가 있고 또 이쪽 옆에는 개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농가의 그런 풍경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좀 전의 건물과는 조금 다른 형태군요. 그러니까 지붕도 단순한 이 맞배 지붕이고 4개의 다리가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이렇게 창고를 2층집 형태로 지은 이유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 그리고 쥐나 해충으로부터 곡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수레, 지게, 또 마당 한켠에 놓인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우에는 이렇듯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토우를 살펴보면 신라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신라인들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랐을까요? 사냥꾼이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사냥감을 향해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고 있는 수렵토우. 활끝은 멧돼지를 향해 겨누어져 있다. 인물을 표현할 때도 활과 화살은 비교적 세밀하게 나타낸 반면 사람은 단순하게 표현하여 사냥의 긴박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개 한 마리가 멧돼지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아마도 멧돼지가 당시의 주된 사냥감이었던 모양이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토우를 그래픽으로 복원해봤다. 말이 한 마리 있고 사냥꾼으로 보이는 사람이 타고 있다. 뒤에 실려있는 것은 다리가 묶인 멧돼지. 육지 짐승들 이런 것들은 그 식량원으로서의 의미가 강한데 결국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처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수렵과 어류가 굉장히 중요한 생업 기술의 양상이었다면은 결국 그러한 그 대상이 되는 어류와 수렵이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야만 생존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그런 생존의 안녕을 비는 그런 의미로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모양의 토우를 살펴보면 신라인들의 수렵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멧돼지뿐 아니라 토끼, 사슴, 심지어는 표범, 호랑이 같은 맹수 등을 사냥했다. 수렵은 고대 신라인들에게 있어 자연과의 투쟁인 동시에 주된 경제활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짐승을 가두어 길러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됐다. 들짐승을 가축화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돼지다. 토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돼지가 상당수 등장한다. 그럼 돼지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 사람이 죽었을 때 옥돈이라고 해서 옥으로 만든 돼지를 죽은 사자의 손에 집어넣어서 다시 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또 부장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식량, 다시 저 세상에 가서 어떤 풍요로운 식생활 이런 부분들을 또 염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한번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축화된 동물로 가장 오래됐다는 개. 개는 식용이나 애완용 혹은 호신용으로 신라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동물이다. 인간들이 몇 개 동물들 필요한 동물들 자기가 일을 할 때 부려먹다든가 또는 자기 어떤 이 먹이로서 대상이 된 동물들을 가둬놓을 필요가 있어요, 진짜요. 자기에게 힘들니까 이제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 사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또 어떤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하면서 어떤 저장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제요. 잉어, 망둥어, 기 등
다양한 어류도 토우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이것은 신라인들이 어로를 수렵 못지않게 중요한 식량 확보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령총의 주형, 즉 배 모양 토우는 신라의 활발했던 어로 활동을 뒷받침한다. 신라는 해안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해상 활동이 활발했고 선박 제조 또한 발달했다. 토우는 신라뿐 아니라 통일 신라의 배를 복원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 신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동남 해안에 접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 바닷가를 기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지가 이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되니까 자연히 배를 만들어서 쓰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운송 수단이라든가 기타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해산물 집산 좀 모으는데 또 필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지고 나르는 토우가 있다. 어깨에 농기구를 둘러매고 가는 토우와 함께 신라 농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토우에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인 농기구라고는 농사를 짓고 나서 벼를 옮기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소위 말하는 짐승을 통해 가지고 볏단을 나르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지게에 지고 하는 사람의 모습, 또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한 벼를 곡식을 먹게끔 빻을 수 있는 디딜방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라의 농경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토우. 디딜방아를 빚어놓은 것이다. 크기만 작을 뿐 실물과 차이가 전혀 없다. 취재팀은 토우의 실제 흔적을 찾아 지금도 남아있다는 경주 남산의 디딜방아 터를 찾아갔다. 이곳이 농경의 마지막 단계인 도정 작업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다. 빼도 그죠. 길게 빼도 이렇게. 요 바로 이 계곡이에요. 천동탑이 있는 절터가 있어요. 그 절터가 신라 때 절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척에 거기 사는 분들이 아마 그 주방에서 쓰던 방아로 지금 추정이 돼요. 1500년 전 신라의 벽시가 탄화된 채 그대로 붙어있는 토기가 있다. 신라인들은 조, 콩, 쌀 등의 농산물을 디딜방아를 이용해 도정했던 것이다. 추수가 끝난 곡식은 수레를 이용해 운반했는데 수레 또한 토우로 확인할 수 있다. 신라에서 수레 이용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삼국사기 기록이다. 쌀 4,000석과 조 22,000석을 수레에 실어 평양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수레를 널리 사용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경주박물관 신축공사장에서 발견됐다. 수레 바퀴 자국과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은 흔적이다. 남북으로 길게 뚫린 도로. 이것은 경주 시내에 도시 구획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 수레는